첫 번째 달려보죠. 예, 쯔양 사태 일파만파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먹방 유튜버 쯔양 씨, 박정원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상습 폭행 등등 정말 밝기만 했던 방송 모습 이면에 저렇게 말 못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쯔양 씨 변호인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많은 얘기들을 전했더라고요. 전해주시죠. 네, 쯔양의 법률 대리인 김태현 변호사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사실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래는 이걸 공개한다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사전에 어떤 협의 없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저희 쪽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오해나 억측을 막기 위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쯔양이 라이브를 통해 공개한 녹취는 통상적인 수위로 공개한 거라고 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의 폭행은 비일비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전했던 그 정도 폭행이 비일비재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심한 게 많았다는 네, 얘기인가요? 더 심한 게 많았고 그러면서 성폭행, 강간 등과 같이 더 심각한 것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쯔양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고소도 전속 계약 내용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나게 된 거고 변호사들의 설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들으신 것처럼 이런 쯔양 씨의 과거사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돈 거래를 한 걸로 추정되는 일부 유튜버들 그 녹취 내용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자들 사법 처리 가능합니까? 사법 처리 가능합니다. 사람을 협박해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재산을 편취한 겁니다. 갈취한 것이죠. 한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고 하고요. 결국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 협박하면서 돈을 받은 건데 검찰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된 상태입니다. 맞아요. 공갈 혐의죄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걸 어떻게 할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녹취대로 혐의가 맞다고 하면 예. 그 금액에 따라서 실제로 실형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 아이고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적반하장 기습 욕설입니다. 자, 도로에서 맞닥뜨린 황당한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가 슝슝 앞으로 잘 가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택시가 접근하는데요. 서로 마주 달리다가 갑자기 슬쩍 차선을 변경. 빵! 불박차 빵! 경적 울리자 택시가 그냥 쌩 끼어들기 앞으로 쭉 갑니다. 자, 잠시 후에 말이죠. 어찌 된 일인지 자, 저 택시 잘 보세요. 뒤따라오던 저 택시가 뒤따라오던 택시가 잠깐 정차한 사이에 불박차가 옆에 차를 세우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뭐야? 내가 아빠가 켰는데 거기서 뭘 왜 빵하고 들어와? 어디서 들어왔어 아저씨가? 내가 깜빡이 들어왔어. 어디서 들어왔냐고요? 앞에서 한숨 있다가 들어온 거 아니야? 내가 이따 친구해줄게요. 친구해줄게. 친구해준다고 가라고. 친구해줄게 내가. 친구해준다고 가라고. 자, 박 교수님 몇 대 몇은 둘째치고 왜 같은 대한민국 사람한테 네. 저런 욕을 합니까? 이게 이 불박차가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차인지 운전석이 우측에 있는 차량으로 지금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택시가 이렇게 좀 무리해서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물론 뭐 지금 안 들어올 수는 또 없는 도로 구조로는 보이는데 어쨌든 무리해서 그냥 촥 들어왔단 말이에요. 빵빵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은 좀 나빴겠지만 참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죠. 본인이 무리해서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 운전선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저거 일본 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본인을 비하해서 일컫는 말을 막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로서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같이 이제 대꾸했는데 서로 좀 양보하고 부드럽게 풀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하면서 아쉬움은 들지만 그래도 무리를 해놓고 먼저 시비를 건 거는 택시로 보입니다. 자, 은배 팀장님 저런 경우에 몇 대 몇입니까? 어떤 걸 몇 대 몇으로 보는 거예요? 예? 어떤 거 몇 대 몇?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냐 이거죠. 예. 제가 볼 때는 4대 6. 예? 4대 6. 누가 6인가요? 6이 잘못한 걸로 해서는 네. 택시. 그렇군요. 팀장님 방송 중에 다른 생각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사투의 흔적입니다. 자, 혼자 자취하던 20대 남성이 겪은 정말 황당한 사연,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어머머머, 이게 뭐야 이거? 화장실 문인데요. 묘하게 뻥 뚫려 있습니다. 예, 저거 보세요. 알고 봤더니 원룸 화장실에 갇힌 한 대학생이 문을 부수고 탈출한 흔적. 자, 휴대전화도 밖에 있고 화장실 안에 있던 뚫어뻥을 갖다가 퍽퍽 내리쳐가지고 겨우 저렇게 문을 부수고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아이고 세상에, 몸 이곳저곳에는 상처가 저렇게 가득한데요. 자, 왕왕 이런 사건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휴대폰은 어딜 가든 꼭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보자는 대전의 한 원룸에 살고 있는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인데요. 이 원룸에 이사 온 지는 4개월 정도 됐는데 어제 아침에 화장실을 이용하려는데 문 손잡이가 좀 헐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를 눌렀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문을 닫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안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화장실 안에는 환풍기 말고는 창문이 없었고 휴대전화도 들고 오지 않아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화장실을 둘러보니까 마침 뚫어뻥이 있었고 그 손잡이로 문을 여러 번 강하게 내리친 다음에 손과 발을 이용해서 문을 부수고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후 집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문을 교체하기로 했는데요. 집주인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문을 부수고 또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이 다쳐서 나무에 긁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은배 팀장님, 만약 휴대폰을 팀장님이 안 갖고 화장실에 가셨는데 저렇게 문이 잠겼어.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장실 갔는데 문이 잠겼어. 잠겼어. 주먹을 딱 줍니다. 힘을 쓰고 빅스비 119. 요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저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문이 가끔 잠기는 경우가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는데 저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도구를 준비해야 돼요. 비상용 망치 플러스 긴급전화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공기도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휴지 위에다가 하나를 붙여놨어요. 이만 네모지 판을 붙여가지고 화장실 갈 때는 항상 휴대폰을 가져가고 좀 오래 보면은 음악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실 때에는 저런 비상용 망치도 중요하지만 휴대폰을 가지고 가세요. 아, 박 변호사님이 우리 은배 팀장님이 빅스 땡 할 때 정말 너무 막 화들짝 깜짝 놀라셨어요. 놀라서 저는 사실 기다릴 것 같아요. 예? 기다릴 것 같아요. 뭘 기다려요? 언젠가 오겠죠, 누군가. 저는 암만 생각해도 저를 깨고 나온다. 만약에 혼자 산다면? 언젠가 오겠죠. 누군들 오겠죠. 저는 아마 기다릴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좀 이상해요. 오늘 그냥. 네. 오늘 두 분이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화장실에 있는 제일 크고 센 거 가지고 문을 부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대학생이 한 것처럼. 경제학적으로 뭐 올바른 방법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예,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예. 아, 오늘 좀 이상해요. 자, 6초 만에 줍줍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 꺼진 미용실 앞으로 사장님이 다가옵니다. 자, 가방을 뒤적뒤적. 야,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요. 자, 바로 그때 한 남성이 힐끔 가게 안을 저렇게 보더니 뭔가 허리를 푹 숙여서 그대로 쌩 지나갑니다. 자, 이게 뭐냐? 자, 박 변호사님,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이게 사실은 지난 절도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2월 26일입니다. 실제로는 이 제보자가 미용실의 원장인데 가게 문을 열려고 사실 열쇠를 찾다가 지갑을 문 앞에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지갑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갑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CCTV나 보니까 지금 나왔는데요. 어떤 남성이 이 제보자의 지갑을 주워서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절도를 당한 거예요. 잠깐 잃어버렸는데 그 사이에 남성이 샥 들고 나가버렸어요. 보통 일반적이라면 저 선생님 이거 녹 떨어뜨리셨어요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져가실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그걸 싹 빠져가면서 자기가 절도를 한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하긴 했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요? 이게 사실 좀 비싼 좀 지갑이기도 한데 명품 지갑인데 좀 뜻깊은 지갑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 안에 뭐 신분증이나 이런 것도 있고 돈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지갑은 꼭 찾고 싶어서 매일 중고 거래 사이트 지금 찾고 있다고 하고요. 좀 CCTV 찍혔으니까 좀 돌려달라는 취지로 지금 올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죠. 바꿔주세요. 외삼촌은 대체 왜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외할머니와 자신의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외삼촌 때문에 괴롭다는 조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가 18살이 될 무렵에 어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가 혼자 계실 게 마음에 걸린 사연자는요.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챙겨드린 것처럼 20살 때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종 할머니를 찾아뵙고 생필품 또 음식을 택배로 보내드리면서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최근에 내 외삼촌이 손녀한테 받는 거 미안하지도 않냐 이렇게 눈치를 주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연자가 남도 아니고 손녀이지 않냐 미안해하지 말고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려봤지만 평소에는 필요한 거 드시고 싶은 거 잘 이야기하던 외할머니가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삼촌이 외할머니께요 다해가 보낸 음식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거짓말을 한 적도 어이구. 있었고요. 외할머니한테 다혜한테는 외가 친척의 결혼 소식도 절대 전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허허. 참다 못한 사연자가 외삼촌에게 따졌더니 그 친척이 내 결혼식에 안 간 줄 알고 그랬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외삼촌이 이러는 이유를 추측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사연자가 재산 상속을 노린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하. 합니다. 사연자가 대놓고 뭘 바라고 할머니를 챙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외삼촌의 이간질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삼촌과 제 사이에서 외할머니만 괴로워지는 것 같은데 계속 챙겨드려도 되는 걸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은배 삼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아니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악감정 있어요? 엄마 생전에도 맨날 민폐 끼치더니 왜 이젠 할머니랑 나랑 이간질하는데? 외손녀가 할머니 챙기는 게 뭐가 문제라고? 오죽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면 할머니가 내 눈치를 볼까? 혹여 내가 뭐 외가 재산 탐내나 걱정하나 본데 아이고 삼촌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이거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여지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 외삼촌입니다. 뭐라고? 이간질? 다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지집에 말하는 것 좀 보게. 야 그게 삼촌한테 할 소리야? 야 인마 너 혼자 소설 쓰지 마. 삼촌 알기를 뭘로 알고. 야 네가 할머니한테 계속 찾아오고 그러면 할머니가 니네 엄마 생각나서 힘들어할까 봐. 그래서 그랬다 왜? 야 그리고 막말로 니네 엄마도 없는데 뭔 외가 출입이 이렇게 잦아. 누가 봐도 좀 이건 수상하잖아. X입니다.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외할머니를 외손녀가 챙기는 거는 외삼촌 입장에서도 고맙고 참 그 기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냈다? 그리고 뭐 애경사도 안 보낸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상속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외할머니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외손녀에게 줄 리도 없을 거고 당연히 외삼촌한테 갈 건데 외손녀를 저렇게 경계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그냥 외할머니를 마음 놓고 챙겨주세요. 지금 외삼촌 못났습니다. 자 교수님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측하신 대로 이 외삼촌이 이 조카가 뭐 우리 엄마의 뭐 재산을 보고 그러나 내가 없는 동안 뭐 우리 엄마 거 뭐 가져가려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외에는 저도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너무 불효자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본인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할머니는 지금 세상을 뜬 딸과 그 딸 얼마나 그립고 사랑하는 존재고 또 이 조카 역시 이 당사자 역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엄마는 엄마를 대신하는 존재잖아요. 맞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맞아. 그런 관계를 자르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삼촌이 나쁜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할머니를 지키는 마음에서도 이건 계속 되어야 한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좀 첨언을 해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고마워해야 돼요,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역할을 못하면 할머니가 사실 혼자 계시고 이렇게 외로운데 손녀가 이렇게 합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낸다는 건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고요. 어떤? 그게 뭐 재산 상속이든 아니면 뭐 재산 상속을 바로 손녀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뭐 유언을 한다든지 또 거기서 빼돌린. 근데 앞만 봐도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자기보다 이 손녀가 그런 행동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자기 조카죠. 그래서 이 외삼촌이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데 뭔가 부러움, 뭔가 그런 어떤 다른 감정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요? 네, 우리 가족분들도 생각이 똑같으셨습니다. 강차연님, 외삼촌이 고마워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아이솔님, 할머니는 딸 대신 손녀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산 사는 남원땡님은 할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외삼촌인 것 같습니다. 조카한테 조금이라도 갈까 봐 노심초사인 듯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